작은 형제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마 매듭 있는 흰 띠를 허리에 두르고 갈색 수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치 여기 나온 인형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 작은 형제들의 수도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형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수도 생활입니다. 그 당시의 수도 생활이 처음 시작될 때는 수도복이라는 그런 특별한 개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그 당시 사회의 하층민들이 입던 값싸고 단순하고 거친 옷감을 가지고 수도복을 만들어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 신자들과 수도자들이 옷을 통해서 구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과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었을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도자들이 머리에 한 삭발을 통해서 일반 신자들과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도자들이 입고 있는 단순하고 값싼 옷들과 일반 사람들의 옷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수도복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복장이 되게 된 것이죠. 이 수도복은 기본적으로 길게 쭉 통으로 이루어진 원피스, 즉 튜닉, 그리고 모자가 달린 까푸스, 이렇게 길게 앞섭에 길게 직각으로 늘어진 그런 스카풀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허리띠도 있겠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수도복을 입게 되는데요. 프란치스코가 처음 회계 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수도복을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수도 생활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성 프란치스코였고 그저 회계 생활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회계자들이 입던 복장과 비슷한 회계자들의 옷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전기 작가에 의하면 프란시스코가 수도복으로 갈아입은 무렵은 아마 성 프란시스코가 보르지온굴라 성당을 수리하고 있던 그 무렵,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수도복으로 갈아입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전기 작가 토마스 첼라노는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복으로 갈아입던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렵 성 마티아 사도 축일로 추정되는 날에 예수의 제자들 파견 복음을 들은 후 성 프란치스코는 발에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손에서는 지팡이를 치워버리며 한 벌의 옷에 만족하고 허리띠는 가느다란 새끼줄로 바꾸어 버렸다. 이제 십자가와 흡사하게 생긴 옷을 손수 마련하였으니 그로써 악마의 모든 환영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매우 거칠은 옷을 마련하여 그로써 육신을 모든 악과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 매우 초라한 농마 옷을 마련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도 그 옷을 탐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성 프란시스코가 초기에 입었던 수도복의 형태를 알 수 있죠. 십자가 모양의 수도복이었고요. 아주 거칠고 농마 같은 그런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프란치스칸 초기의 수도복의 모습은요. 여기에 이제 가느다란 허리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수도자들은 그런 가느다란 새끼줄로 만든 허리띠가 아닌 가죽으로 만든 벨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구별이 되죠. 허리띠는. 성 프란치스코가 쓴 회칙을 통해서 수도복의 형태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도복, 튜닉에 모자가 함께 있는 그런 형태의 수도복이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회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순종을 서약한 다른 형제들은 모자 있는 수도복 한 벌과 띠와 속바지를 가질 것이며 필요하다면 모자 없는 수도복 한 벌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순종을 서약한 이들은 모자 있는 수도복 한 벌을 가질 것이며 원하면 모자 없는 수도복 한 벌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가 수도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가 쓴 수도 회치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아무튼 성프란시스코는 수도복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형제 내에서 이제 수도복의 형태에 대한 논쟁들로 이어지는 빌미가 되게 되죠. 여러분들은 프란치스칸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지금 작은 형제들이 입고 있는 수도복은 전 세계적으로 갈색입니다. 카푸친 수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갈색의 수도복을 입고 있고요. 다만 꼼벤투와 프란치스코엘 같은 경우는 회색 혹은 검은색의 수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작은 형제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갈색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색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검은색이었을까요? 사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어떤 색의 수도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특정해 주지 않았어요. 글도 남기지 않았고요. 다만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값싼 옷을 입을 것이며 또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그 옷을 거친 천이나 다른 헌금으로 기워 입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회에 가난한 이들이 입던 복장, 그들이 사용했던 옷감으로 만든 수도복을 입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가난한 이들이 입던 옷은 거친 뿐만 아니라 염색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되지 않은 옷감의 색깔이 바로 프란치스칸들이 입었던, 초기 프란치스칸들이 입었던 그런 수도복의 색깔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회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옅은 갈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 프란치스코가 남긴 수도복들을 볼 때도 어떤 것들은 갈색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회색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기워 입은 옷들을 보면 어떤 홍급 조각은 회색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짙은 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갈색이다, 회색이다 라고 정확하게 사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형제들이 어느 지역에서 지내느냐, 그리고 그 당시 형제들이 수도복을 그렇게 자주 빨았으리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복이 때가 타서 어떤 색의 때를 입고 수도복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색깔이 때로는 회색이기도 할 거고 때로는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칸들을 지칭하는 다른 말, 그레이 프라이어스라는 말을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표적인 색깔이 회색빛이 도는 그런 수도복을 형제들이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작은 형제들에게 수도복의 색깔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희 수도회나 카푸친 수도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갈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꼼벤투알 수도회 같은 경우는 아마 회색이나 검은색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색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칸 수도복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떤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 소작농들이 입던 염색되지 않은 옷, 거칠고 투박한 옷, 즉 가난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었어야 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 프란치스코 사후에 이제 총회에서 그리고 형제회에서 수도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프란치스칸 색깔이 흰색이나 검정색은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나르본 회원이나 성 보나벤투라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형제들은 지나치게 흰색이나 지나치게 검은색의 수도복은 입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수도복의 색깔이 흰색이나 검은색은 아니었던 것이죠. 작자는 프란치스코 전기 작가가 전해주는 프란치스코의 일화를 통해서 수도복의 색은 갈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의 전기 중에서 아시시 편집본에 보면 성프란시스코가 종달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옷, 즉 깃털은 땅을 닮아서 수도자들에게 세련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땅과 같은 무채색의 옷을 입도록 모범을 보여준다. 여기서 보면 종달새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갈색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성프란시스코가 말했던 그런 수도복의 색깔은 갈색이 아닐까, 땅의 색을 닮은 색깔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새 수도회의 수도복의 색깔이 지금과 같은 색을 띠게 된 것은 역사 안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803년 콘벤투알 회원을 보면 콘벤투알 수도회의 수도복의 색깔은 잿빛 회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1823년 무렵 되면 검은색의 수도복들이 만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속해 있는 작은 형제의 수도복의 색깔은 작은 형제가 레오 13세에 의해서 하나의 지금의 작은 형제로 합쳐지기 전까지는 통일된 색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895년 총회에서 이제 작은 형제들은 갈색 수도복을 입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푸친 수도회는 1912년 무렵에 지금의 색깔을 그들 수도복의 공식적인 색깔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띠 위에 3개의 매듭이 있어요. 이 매듭은 작은 형제들이 서원하는 가난, 순명, 정결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자들은 가난, 순명, 정결을 서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모든 수도회가 가난, 순명, 정결을 서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작은 형제들은 그 성프란시스코가 회칙에서도 밝히다시피 가난, 순명, 정결을 선언합니다. 이 모자의 형태가 프란시스칸 1회, 즉 작은 형제의 콘벤투알 수도의 카푸친이 형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모자를 카푸스 혹은 카푸츠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자가 프란시스칸 1회 수도회들의 특색을 드러냅니다. 구분되는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콘벤투알 수도회 같은 경우는 카푸스에서 이 앞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제타라고 하는 그런 어깨 망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어깨까지 드리워지는 그런 긴 형태의 카푸스를 입는 반면 작은 형제들은 조금은 이렇게 라운드진 짧은 형태의 카푸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카푸스를 착용하는 수도회는 이제 카푸친이죠. 카푸친 같은 경우는 이런 어깨 망토가 없이 모자가 수도복에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수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이 입었던 수도복에 가까운 형태일까? 이에 대한 것은 프란치스칸 역사 안에서 하나의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칸 역사 안에서 개혁 그룹들이 개혁된 삶을 시작하면서 그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수도복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기존의 형제들에게 박해받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지금 카푸친이 입고 있는 모자가 수도복에 붙어있는 형태의 카푸스입니다. 작은 형제의 기업 그룹, 특히 카푸친 같은 경우는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의 입었던 수도복의 형태는 모자가 수도복에 이어져 있는 형태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프란치스코가 남겨둔 수도복과 초기 형제들이 남겨놓은 수도복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콘벤투알과 작은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양측 다 자기들 주장에 맞는 그런 증거들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성프란치스코가 회칙에 남겨놓은 형제들은 모자가 있는 수도복 한 벌과 모자가 없는 수도복 한 벌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에서 모자가 있는 수도복과 모자가 없는 수도복에 대한 이 구절을 통해서
카푸친의 경우에는 이 모자가 있는 수도복은 모자가 붙어있는 형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련자들, 즉 아직 서약을 하지 않은 이들과 서약을 한 형제들을 구별짓는 수도복의 특색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똑같은 구절을 두고 카푸친과 달리 꼼벤투알과 작은 형제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회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자 있는 수도복은 모자가 붙어 있는 수도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함께 착용하는 수도복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용적인 면에서 더 합당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오염이 된 수도복을 빨게 되었을 때 모자가 붙어 있는 수도복 한 벌과 모자가 붙어 있지 않는 수도복 한 벌만 가지게 된다면 모자 있는 수도복을 빨게 되었을 때 모자 없는 수도복을 입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서원한 형제의 수도복으로서 적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즉 튜닉을 두 벌 가지고 모자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몸에 닿고 오염되기 쉬운 수도복을 빨게 되었을 때 모자는 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도복만 빨고 모자는 그 위에 착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실용적인 이유에서 모자가 수도복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런 논쟁들이 수도의 초기 개혁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도복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죠. 지금에 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 프란치스코는 이 수도복을 어떤 의미로 착용했는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가난한 삶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 수도복을 입었다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현대의 프란치스칸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수도회의 수도복이 초기 프란치스칸의 수도복에 가깝냐라는 논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수도복이 어떤 의미이고 그 의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프란치스칸들과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